민선 8기 이후 두 번째로 천안을 찾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1년여의 성과를 돌아본 후 아직도 배가 고프다며 앞으로의 강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GTX-C 천안 연장과 관련해 이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천안도시공사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공사 설립 목적인 개발 이익을 통한 시민 이익 창출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태조산 보훈공원 내에 전시된 유석 조병옥의 홍보 조형물을 철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코로나19 일상회복 선언 이후 지난 3년여간의 천안의 코로나19 상황을 천안TV가 돌아봤습니다. 천안은 일에서 시작합니다. 기업이 찾아와 더 크게 성장하도록 돕는 일. 문화로 도시의 가치를 드높이는 일. 편리하고 쾌적한 일상으로 시민의 삶을 빛나게 하는 일. 일은 새로운 천안을 만들고 시민은 그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 가기에 다시 천안은 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천안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유치에 대해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관련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선 8기 두 번째 시군 방문을 진행하고 있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8번째 방문지로 천안을 찾았습니다. 김 지사는 천안 시민들에 대한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여의 성과를 돌아보며 아직도 배가 고프다는 말로 남은 임기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눈부신 성과들은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저는 배고픕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도지사를 되면서 도민들께 약속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지켜나갈까. 또 뭐 약속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에나 못 지키는 부분은 그 경위를 정확히 설명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 과정적인 그런 측면에서 도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김태흠 지사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과 관련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이 문제는 공모가 아닌 선정으로 가야 한다면서 천안 설립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다시 한번 피력했습니다. 치의학연구원 대통령 공약인데 그걸 공모하면 되겠냐? 누구한테 주기로 이미 약속을 했는데 그걸 또 쫙 이 시장에 전 벌리듯이 그 시도한테 그 공모시키면 되겠냐?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도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천안 시민들은 김태흠 지사와의 대화 자리에서 백석동 인근 파크골프장 조성과 목천읍 흑선상로 도로 개설 문제, 병천 2공원 조성, 복명역 앞 회전교차로 설치 등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 현안에 대해 건의했습니다. 한편 김태흠 지사는 이날 지역 언론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K리그2에 참여하고 있는 천안 CTFC, 충남 아산FC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지사는 사견임을 전제하며 장차 이들 두 구단이 합병이 돼 충남 도민구단으로 운영된다면 후원 등에 대해서도 용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째로 먼저 계획이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여기 시장에 계시지만 시장님 좀 서울시라는 거지만은 천안하고 아산은 지금 생활권도 안 하고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 입장에서 아산도 있고 또 천안도 또 풀축가 있다라는 부분이 저는 조금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좀 전체를 좀 점검을 해서 충남도가 아예 그냥 통째로 인수를 하고 해야지. 그렇게 돼야 어떻게 기업들이 이 협찬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충남 소재한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지. 지방선거 당시에도 많은 지지를 보여줬던 천안시에 대해 김태흠 지사가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응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한동안 아산시는 박경기 아산시장의 교육 자유특구 도전 의사를 밝히면서 찬반 양론이 대립했습니다. 아산시 총무과는 이를 전담할 인력을 증원해 줄 것을 아산시 의회에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교육 자유특구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아산시 교육행정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가결했습니다. 이 특별법 원안엔 국가가 직접 교육자유특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었지만 법사위는 이 조항을 삭제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자유특구를 추진할 법적 근거 마련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사실 교육자유특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로 제시됐지만 귀족학교로 변질될 것이란 반론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국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도 교육자유특구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반론이 이어졌고 결국 교육자유특구는 법사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 총무과는 지난달 30일 오전 열린 아산시의회 의원회의에 교육자유특구 전담 인력을 충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사위에서 교육자유특구가 무산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냐고 물었는데 총무과 측은 향후 입법에 따라 인력 증원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교육자유특구는 지난 1월 박경기 아산시장이 특구 도전을 지시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시민사회 학부모들은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박경기 아산시장은 이 같은 반발을 일축하고 특구 도전을 밀어붙였으나 결과는 허망하기만 합니다. 저간의 상황을 살펴보면 아산시 교육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GTX-C 노선의 천안 연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천안 지역 공약이었음은 물론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박상돈 천안시장이 시민들에게 전한 공통된 약속이었는데요. 6월 중 정부 발표가 있을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천안의 시민들이 GTX-C 천안 연장을 관철시키고자 시민 추진위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GTX-C 노선의 천안 연장을 기대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천안시의 관련 움직임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맹명호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추진위원들은 지난달 31일 GTX-C 천안 연장을 염원하는 뜻을 모아 시민 추진위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청년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추진위는 GTX-C 연장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천안역 일원의 부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GTX-C 노선 천안 연장을 염원하는 천안 시민의 뜻을 모아 추진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오늘 출범하는 추진위원회는 GTX-C 노선 천안 연장 확정과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순수 천안 시민으로 구성된 민간단체입니다. GTX-C 노선까지 연장된다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천안역 인근 지역에 새로운 부흥과 재도약의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이 같은 사항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계기관에 전달하는 데 주력할 것임을 피력했습니다. 그동안 천안시의 지역균형 발전의 시급성과 지역격차 해소의 절실함에 대하여 이미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이번 GTX-C 노선 천안 연장은 천안 시민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천안시의 원도심과 신도심의 지역 격차와 불균형 해소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김태흠 충남도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등이 공통된 공약이기도 했던 이 사안이 천안에 관철돼 상대적으로 낙후된 원도심 발전이 가속화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지난해 말 천안시 의회에서는 현재 공사 전환이 추진되고 있는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슈가 화제였는데요. 천안시와 공단은 오는 8월 출범을 목표로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한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공사 전환 후 과연 다양한 개발 이익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표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공사 전환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완료한 천안시는 곧장 공사 전환 전담 TF팀을 구성해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011년 출범한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은 환경사업과 교통사업, 문화체육시설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천안시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일종의 공공업무 대행기관 역할을 맡아왔던 게 사실입니다. 공사로 전환이 되면 개발이익금을 지역 내 공공시설 건립이나 기반시설에 재투자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장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는 7월 중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게 될 천안시의회에서도 공사 전환과 관련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도시공사 설립을 하면 결국에는 뭐 개발 이익을 가지고 어쨌든 시민들한테 더 필요한 사업을 더 해줄 수도 있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시민들의 의견을 더 이렇게 좀 담을 수 있는 뭐 그런 장점이 있어서 뭐 기대하는 바가 지금 크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부정적 시각도 있었습니다. 공사 전환 자체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전체적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출범하는 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천안시가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하기 위한 조례안을 곧 상정시킬 예정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경기 전반적으로 침체 위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시기성으로 좀 맞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 들고요.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어느 정도 약간 유보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천안시는 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지난 1일부터 입법 예고했으며 7월 중 있을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가 2020년 초반부터 추진했던 불당 소하천 정비 사업과 쌍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끝이 나면서 장마철 침수 걱정이 많았던 이 지역의 걱정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평소 유입되던 생활하수를 전면 차단하고 하루 6,600톤의 유지 용수를 공급해 사시사철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변모토록 이번 정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시는 이 두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한 수해 예방은 물론 수변 생태계 복원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올해 3월부터 태조산 보훈공원을 정비하고 그곳에 천안을 빛낸 독립유공자 이야기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조형물 중 조병옥의 행적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조병옥이 민간인 학살에 책임이 있다며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는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유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병옥은 1894년 8월 천안 병천에서 출생해 1960년 2월 미국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조병옥은 일제강점기 흥사단 신간의 결성에 참여했고 신간에선 간사로 활동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돼 3년간 옥살이를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1948년 제주 4.3 항쟁 당시 조병옥이 경무부장으로 재직했다는 점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회는 지난 1일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병옥이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책임이 있다며 조형물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조병옥은 1948년 4월 3일 항쟁 당시 경무부장으로서 초토화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서북청년단과 민보단을 구성하여 민간인 학살을 주도한 책임자입니다. 당시 아무 죄도 없는 어린아이와 여성 등 제주도민 약 3만 명이 재판도 없이 잔인하게 총칼에 해상되었으며 이런 국가가 저지른 폭력으로 다시는 없어야 할 비극이며 우리 민족의 잔혹한 역사의 한 단면입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 복지행정과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보훈처 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당장 철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 아니해서 설문조사도 한번 해봤었고 국가보훈처에 저희가 동부보훈청에 그 조회도 해봤어요. 이런 분들을 해서 우리 이용하려고 하는데 조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떠냐. 그랬더니 이제 뭐 거기서 뭐 적합한 게 나왔던 게 왜냐 보훈청 같은 경우는 조병욱 박사가 독립운동가는 확실하잖아요. 물론 뭐 지금 저 민족문제연구소는 4.3 때문에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 독립하고 그런 인물들을 갖다 온 거거든요. 하지만 이 같은 반론에도 민문현 천안지회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천안시는 지금이라도 주병의 과오를 인정하여 70만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조병호 홍보사 시도를 중지하여 이를 민족문제연구소 천안지회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천안시 역사 왜곡을 막아설 것입니다. 민문현 천안지회와 천안시 입장에 맞서면서 조병호 행적을 두고 한동안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천안시가 동남구 성남면 신사리 일대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약 2천여 원의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의료 정밀 분야 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게 천안시의 계획인데요. 하지만 벌써부터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사 일반산업단지 계획은 2020년 12월 투자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처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63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2,119억 원의 민간 자본을 유치, 식료품, 의료, 정밀 분야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게 이 계획의 핵심 내용입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2월 산단 계획 승인 신청을 냈고 9월 국토교통부, 금강환경유역청 충남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이 고시돼 올해 1월 토지 지정물 보상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토지 수용 과정에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일반 산단 부지 일대엔 공동묘지 등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시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의 25%에 이릅니다. 일각에선 천안시가 시행사에 수의계약으로 시유지를 매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전체 부지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행정자산인 공동묘지 땅을 헐값에 사들여 개발 행위에 들어가면 전체 부지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만 이득을 누린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주민들의 반응도 냉소적입니다. 한 주민은 기반 시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볼멘 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반기는 입장이 아니라 그래요. 천안이고 직산이고 입장이고 이게 기간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다 그냥 중구난방 그냥 이 앞에도 공장이 엄청 많아요. 여기도. 근데 그 기반이 안 돼 있잖아요. 그냥 길 준비 쫙쫙 이렇게 해놓으면 경상도 전라도 이런 데서 오지 말아도 올 텐데. 지역 산단 개발에 정통한 한 인사는 천안TV에 전체 부지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행정자산인 공동묘지를 헐값에 매입해 개발 행위에 들어가면 전체 부지가 수배 오르는 꽉 먹고 알 먹는 알짜배기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누군가 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진행될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혜 중에 특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부지의 4분의 1 차지하는 행정자산인 공동묘지를 매입해 개발 행위에 들어가면 전체 부지에 대한 땅값이 상승이 오르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구성원들 역시 퇴직 공직자 출신이나 시산하재단의 대표가 관련돼 있어 특정 인물들에게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와 관련 천안시 산업단지 추진단은 특혜는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해당 부지는 기부 체납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수의계약이 꼭 그런 게 아니라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무상 기속을 하고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만한 제가 무상 기속하는 범위에 대해서 기반시설 이런 거를 공공시설을 그쪽에서 사업 시행자에서 만들어서 저희가 줬던 토지 평가 금액보다 이렇게 책정을 해서 저희한테 다시 기부 체납을 하게 돼 있어요. 신사산단 같은 경우는 공공묘지가 크다 보니까 이제 그 산단 내에 공공시설 지원용지가 또 이제 잡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각 지자체는 공개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1항에 따르면 공공용도의 경우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공용도란 규정이 너무 모호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 않다는 점입니다. 신사산업단지는 이달 안에 승인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인데 최종 승인될 경우 구체적 내용을 두고 또 한 번 잡음이 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천안TV는 천안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취재를 요청한 상태이며 이를 바탕으로 후속 보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신부동의 옛 법원 앞 거리가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법원이 청담동으로 이전하며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옛 법원 앞을 문화예술 특화거리로 조성해 새로운 활력을 제고한다는 보관입니다. 시는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오룡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연계해 로컬 메이커 거점 공간, 로컬 콘텐츠 거점 공간, 로컬 브랜드 거점 시설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이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1차 사업을 완료하고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추가 요청해 내년 2차 사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충청남도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과 함께 대규모 액화 천연가스, 즉 LNG 터미널을 당진항에 조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당진에 LNG 터미널이 들어서면 이곳은 국내에서 7번째로 탄생하는 LNG 터미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7년까지 당진항에 27만 킬로미터의 액화 천연가스가 저장 탱크를 갖춘 LNG 터미널이 들어섭니다. 충청남도와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등은 지난달 31일 충남도청에서 당진 LNG 터미널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가졌습니다. 당진항 고대부두 내 축구장 27개 크기에 해당하는 약 6만 평 부지에 들어설 LNG 터미널에는 LNG 저장 탱크 2기를 비롯해 시간당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기화기 2개, LNG 증설 설비, LNG선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 한선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이 LNG 터미널이 완공되면 현재 건설 중인 성문 액화 천연가스 생산기지, 송산 수소 부두를 연결하는 신에너지 분류 체인을 구축해 당진항의 물류 체계를 업그레이드한다는 보관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당진항을 중국 수출의 전진기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충청남도가 청년들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기 위해 무려 1,8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은 어떤 모습인지 조인옥 기자가 소개합니다. 충청남도가 열어갈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은 어떤 모습일까? 충청남도가 도내 50만 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해 1,83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충남도는 지난 1월 청년 정책을 전담할 청년정책관을 신설한 데 이어 2023 청년정책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5대 분야 123개 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충남도는 특히 대학가가 밀집한 천안의 안세동 일대를 대학로로 조성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보관입니다. 이미 지난 4월 착수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바탕으로 천안시와 안서동 인근 5개 대학과 단기 및 중장기 로드맵을 구체화한다는 게 충남도의 계획입니다. 우리 도는 지난 4월 안서동 대학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천안시와 5개 대학 등 관계기관별 역할 및 협업 과제를 도출하고 단, 중장기 로드맵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대학로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또 실태조사에 근거한 맞춤형 청년 정책 발굴을 통해 민선 8개 도정 철학에 담긴 청년 정책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공공분야 청년 인턴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이달 중 수요 조사를 통해 충남도청 전 부서 및 도 출자 기관을 대상으로 청년 인턴제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청년 창업과 청년 농업인 육성, 어업, 화해업 분야 청년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 내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 공식적인 종료 선언을 하며 일상 회복을 공식화했는데요. 천안TV는 지난 3년 4개월여 동안 천안 시민들이 보고 느꼈던 코로나19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약 3년 4개월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독히도 괴롭혔던 코로나19가 이젠 공포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가 됐습니다. 정부도 이달 1일 0시를 기해 일상회복을 공식화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착용했던 마스크와도 서서히 이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초창기였던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천안시는 충남은 물론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확진자가 많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2020년 2월 25일 40대 중반의 여성이 처음으로 확진된 이후 다양한 집단 확진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민은 물론 지역의 보건의료 종사자들도 무척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시 확진자가 주춤한 틈을 타 발생했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시작으로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했던 모두의 생각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때 반가운 소식이 날라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돼 우리나라에도 전해졌고 2021년 2월 말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은 빠르게 확산돼 높은 접종률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의 전체적인 면역력 역시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냄에 있어 가장 최일선에 있던 사람들은 역시 보건의료 인력들이었습니다. 특히 천안시는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부터 서북구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센터를 설치해 감염병과 관련한 업무에 대한 준비가 타 지자체보다 철저히 돼 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안정화까지 온 거는 시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많이 극복을 하신 걸로 보고, 또 우리 천안시 의료계가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줘서 엔데믹, 풍토병으로 전환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개무량하죠. 코로나19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정부의 권고처럼 개인 방역에 대한 자각을 항상 가지면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새로운 시니어 행복한 노인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데 큰 힘을 보태고 있는 천안시 시니어클럽 김선영 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렇게 천안TV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앞서서 새로운 시니어 행복한 노인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큰 힘을 보태고 계시다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천안시 시니어 클럽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천안시 시니어 클럽은 노인 일자리 창출 전문 기관입니다. 일자리 참여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보충적인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천안 지역 8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많은 어르신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관장님께서 노인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노인복지 실천을 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노인 일자리 논문을 썼고요. 외국에서는 비영리 기관들을 견학하고 연구 조사할 수 있는 데 참여를 했습니다. 예. 한국의 노인 일자리가 시작된 지는 올해가 21년째 되는데요. 저는 2004년도부터 시니어클럽 현장에서 일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현장 실천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연구하시면서 또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2021년 6월부터 중문복지재단이 수탁기관으로 운영돼서 지금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과 좀 달라진 점이 어떤 점일까요? 어르신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모 사업을 통해 외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예로 지역의 맛집인 고기밥상 그리고 호두과자 사업단인데요. 예. 이 외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교육하고 좋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내서 괜찮은 일자리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100세 시대다 하면서 노인분들이라는 단어도 이제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럼 천안시 시니어 클럽에서는 또 어떤 노인 일자리 발굴에 많은 힘을 쏟고 계신데 어떤 사업들이 있을까요? 2023년 현재 23개의 일자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어르신들이 경험도 많으시고 욕구가 다양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일자리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을 돌보는 에코 천안, 우유팩
재활용 사업단입니다. 예. 그리고 스쿨존에서 아동들을 돌보는 아동 안전 돌보미, 그리고 천안 지역의 외곽 지역의 LP 가스를 사용하는 가구들을 관리하는 시니어 가스안전관리원 등의 지역사회에서 안전과 돌봄을 실천하는 일자리를 하고 계시고요. 예. 고기밥상 식당, 또 호두과자 생산하시고, 또 카페도 운영하시고, 또 시니어 브런치 박스라고 샌드위치 가게도 하시면서 이렇게 직접 생산하시고 판매하시는 활동들도 다양하게 하고 계십니다. 네,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데 또 앞으로 또 이 외에 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이 있으실까요? 어르신들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가치도 함께 창출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안전과 돌봄, 그리고 환경과 연계된 일자리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그 예로 스쿨존에서 아이들을 지키고 또 지역의 아이들을 돌보고 또 환경을 돌보는 일들을 위한 ESG 실천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욕구가 다양하신 만큼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그러면 나도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 모르실 것 같은데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천안시 시니어클럽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문하시면 상담을 통해서 일자리들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 외에도 일반 취업도 가능하시니까 상담을 방문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전화를 네, 네, 하면 네. 되겠군요. 네, 오늘 나오셔서 이제 노인 일자리 확대 그리고 그런 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천안TV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인터뷰를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천안시 시니어클럽의 노인 일자리는 좋은 시절을 만난 것 같습니다. 천안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또 열정적인 어르신들 그리고 저희 기관의 노력으로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을 통해서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맞이하게 되는 노년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건강한 노인복지를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관장님 오늘 천안TV 스튜디오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천안시 시니어분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난 5월 31일 정부는 마지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일상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상당 기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걸 전제하며 고위험군 등의 보호를 위해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천안의 코로나19는 2020년 2월 25일 40대 중반의 여성의 첫 확진 이후 시작됐습니다. 이후 다양한 집단 확진 사태 등으로 시민들은 물론 의료인들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시 확진자들이 주춤했던 틈을 타 출몰했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도 많은 어려움을 줬던 요소였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던 시점에서 발생했던 오미크론으로 인해 숨통이 트일 줄로 알았던 자영업자들의 한숨도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소식이 전해지고 우리나라에도 2021년 2월 말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이 접종이 시작된 이후 빠르게 접종률이 늘어갈 때마다 우리 모두의 면역력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를 맞이하는 자세 역시 의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낸 것은 우리 모두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의료진들의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자신 있게 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코로나19를 이겨낸 건 여러분 모두의 덕분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